1959년 겨울 러시아 우랄 산맥 10명의 젊은 등산가들이 오토르텐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출발 직후 한 명이 건강 문제로 하산하면서 최종적으로 9명만 산에 남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산을 등반한 뒤 며칠 후 다시 돌아오는 것. 복귀 예정일은 1959년 2월 12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대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눈 속에서 텐트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텐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텐트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찢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텐트 안에는 신발, 옷,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은 그 상태로 영하의 밤에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발자국이 발견되는데요. 맨발 혹은 양말 상태로 눈 위를 걸어간 흔적. 그 흔적은 숲속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수색 끝에 시신이 발견됩니다. 총 9명 전원. 하지만 위치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는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숲, 일부는 더 깊은 계곡, 서로 흩어진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시신 상태가 이상했어요. 신발 없이 발견된 사람, 속옷만 입은 상태,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도 존재하고요. 일부는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지만 외부에 큰 상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 사망이라는 애매한 결론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왜 그들은 안전한 텐트를 스스로 찢고 영하의 밤으로 나갔는지, 왜 서로 흩어져서 죽어갔는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모론이나 이런 거를 나무위키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텐트인가봐요. 찢겨진 텐트. 아니 근데 1959년이면 진짜 옛날이다, 그쵸? 탐사대 명단이고요. 이고르 갸틀로프, 세면 졸로 타료프, 알렉산드로 콜레바토프, 유리 크리보니센코, 니콜라이 티보브리리올, 루스템 슬로보딘,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유드밀라 두비니나, 유리 도로센코, 유리 유딘. 이 유리 유딘 이분이 사건 당일날 두통으로 산행을 포기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이분은 2013년 4월 27일에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의문점과 음모론 제기 한번 읽어볼게요. 발견된 시체들은 사망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다. 옷에서는 방사능이 강하게 검출됐고 전나무도 불타 있었다. 먼저 발견된 대원 5명은 그 강추위 속에서도 속옷만 입고 하나같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동사했다. 아니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편안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가서 봤는데 엄청 무서워하는 그 표정으로 죽었다는 게. 또 나중에 발견된 4명은 먼저 발견된 5명의 옷가지를 섞어 입었고 그중 1명은 자동차 사고에 맞먹는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두개골이, 2명은 가슴뼈가 골절이 되었다. 거기다 모두들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착색되어 있었고 이들은
이들 중 2명의 옷에선 방사능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검출되었다고 한다. 잠시만, 타살 아니에요? 타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미스테리인 거지. 이게 타살인지 자연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본인들이 이제 나가서 그렇게 된 건지 의문인 거야. 2009년에 사건 50주기를 맞이하여 동료 9명의 무덤을 찾아온 유일한 생존자 유리 유디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한테 신에게 질문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도대체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라는 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그랬지만 유리 유디는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의문점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영하의 날씨에 대원들이 옷을 벗고 죽은 것은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한 이상탈의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의학적으로 원인은 분분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뇌가 한계에 다다를 때 판단력이 흐려지는 설과 갑자기 근육 속에 있던 따뜻한 혈액 때문에 추위에 얼어있던 몸이 뜨거움을 느껴 그렇다는 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체온증 문서 참고. 루드밀라의 시신에서 혀가 칼로 자른 듯 잘려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루드밀라의 시신은 3개월이 지난 뒤 눈 아래 3m에서 발견됐으며 미라화가 굉장히 진행된 상태였다. 당연히 눈, 혀 등 썩기 쉬운 부분은 모두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 특히 계곡의 시신들은 거의 석 달이나 지난 5월 4일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부패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는 루드밀라의 시신만 강조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시신들에서도 혀가 썩는 듯 손상이 심했다. 시신의 피부가 착색되는 것은 무슨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사후에 시신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방사선 수치가 높게 검출되었다 운운도 무책임한 황색 저널리즘의 결과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숫자의 핵실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방사능이 낙진되었기 때문에 방사능 소량이 널리 퍼진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 시대상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숫자의 핵실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방사능이 낙진되었기 때문에 방사능 소량이 널리 퍼진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 또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시신은 단 2구였는데 두 사람 다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곳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옷에서 방사능이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이유도 없으며 그것도 알려진 것과 달리 엄청나게 강한 정도가 아니라 다소 높은 수치였다. 탐사대원들의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소문도 떠도는데 사실이 아니다. 검시관의 보고서엔 그들의 머리가 모두 자연 색상 그대로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련 정부는 실제로 이 사건의 파일을 기밀로 분류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당시 소련 정부는 해당 사건 현장을 아마추어 스키 그룹에 한해서만 출입을 금지했었는데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안전책일 뿐이었으며 3년 뒤에는 해제하였다고 한다. 추정 사건 원인, 집단 환각.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인 칼럼니스트 마크 모르포드는 독초에 취해 환각에 빠진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 근거로 캠프 주변에 자라고 있는 많은 독초들과 추위를 이겨내려고 불을 피워 독초들을 태운 흔적을 제시하였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중에 발견된 대원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죽은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반론이 나와 이 주장은 무시가 되었다. 옷가지가 이것저것 막 섞여 있었다고 했던 게 또 원주민의 공격.
원주민의 공격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원주민이 공성병기라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일부 시신이 교통사고에 버금갈 큰 충격을 받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역시 무시되었다. 거기다 구조작업에 참여한 스키어 대부분이 지역 원주민들이었으므로 원주민들이 이들을 죽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또 군사 실험 음모론. 출발 당일 발열 증세를 보여 하차한 덕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대원 유리 유딘이 한 주장이 있다. 그는 이게 다 당시 소련의 비밀 무기 실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냉전 시기였던 데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묵살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다시 한 인터뷰에서 유디는 군사무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또 가스 사고. 가설 중 하나는 텐트 내부에 설치된 난방용 스토브에 배기구가 갑자기 막히거나 해서 텐트가 연기로 가득 찼다는 설이다. 그래서 찢은 거야.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텐트에 설치된 원통형 배기가 찍혀있는 사진이 이 설을 뒷받침하는데 어떤 이유로 한밤중에 연기가 텐트 안으로 역류해 사람들이 급히 텐트 밖으로 피신했다는 것. 텐트에서 나오지 못한 내부의 사람들이 칼자국을 내서 탈출한 몇 명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황이 이것으로 설명이 된다. 그 와중에 옷가지를 비롯한 텐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은 계곡 밑으로 내려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모아서 불을 피웠고 조난을 알리기 위해 그중 몇 명이 남은 사람들의 옷을 모아서 입고 가다가 돌무더기가 섞인 눈 상태에 휘말려 사망하고 얇은 옷만 입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불이 꺼지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가스 사고 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초저주파 가설. 초저주파 불가청음의 영향이 있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자극하기는 마찬가지라서 초저주파 불가청 대역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공포심을 자극받는다. 주로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나 천둥, 번개와 같은 기상현상에서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고 동물들이 재해 발생 전에 미리 대피를 하는 이유라고 한다. 즉, 멀리서 일어난 눈사태나 숲속의 소리가 불가청음으로 전해져서 무의식적인 공포가 자극되었고 예민한 대원 한두 명이 패닉에 빠져 텐트를 부수고 도망쳐 결국 다른 일행들까지 전부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가설이다. 그런데 문제는 디아틀로프 팀들의 행동 이전에 이 불가청음 때문에 공포심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 저주파에 의한 심적 동요는 실험적으로 관찰되곤 하지만 하룻밤 정도로 9명이 한꺼번에 미쳐버렸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물론 2016년 쿠바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 집단으로 궤증상을 호소해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으나 당시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저주파음을 사용한 휴대용 음파총이 아니냐 추측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플라시보 효과로 인해서였다. 자연에 맞춰 진화를 해온 인간임을 고려한다면 자연계의 백색 소음에 과민 반응을 보일 정도의 인간들은 진작에 도태됐을 것이며 널린 게 산악회인데 비슷한 사례가 전 세계에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스터리로 불릴 정도로 특이한 사례이며 산에서 힐링됐다는 사람은 있어도 자연계의 저주파에 미쳐서 발작을 일으킨 사례는 한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무려 산악 전문가 9명이 동시에 집단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자연계의 초저주파가 위험하다면 홀로 등산하는 것은 금지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높은 소음과 함께 초저주파가 상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가설대로라면 공사판에선 적어도 사고율이라도 미친 듯이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뜻 말은 자연의 소음에도 적용이 된다. 일례로 기울림이 이명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이과학회에서는 컴퓨터 소리나 냉장고 소리처럼 백색 소음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명을 인식하지 않은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시끄러운 매미 소리도 적응되면 시원한 원두막에 누워 자장가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인데, 산에 처음 올라가 초심자들도 아니고 신물나게 다닌 베테랑 9명이 인위적인 소음도 아닌 자연계의 소음에 단체로 미쳤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른 가설, 눈사태, 몸싸움 가설. 미국 과학 분석가 브라이언 더닝은 사망 원인을 눈사태로 보고 대원들이 급히 탈출하는 과정에서 텐트를 찢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탐사대가 텐트를 친 임시 베이스는 완만한 지형이었지만 최고점이 꺾이는 경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눈사태가 발생했다면 충분히 베이스까지 밀려올 수 있었다. 다만 도로센코와 크리보니센코가 저체온증을 견디기 위해 불을 피운 점을 고려하면 눈사태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기보다는 대원들이 서둘러 텐트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텐트가 안에서 밖으로 찢긴 점과 일부 시신에서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듯한 골절이 확인되었고, 밖에서 모닥불을 피운 정황으로 볼 때 텐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대원들 간의 몸싸움이 발생해 텐트가 찢어졌고, 밖에서 거친 몸싸움으로 이어져 일부 대원이 사망했으며, 가해자 대원들은 당황한 나머지 밖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버티다가 눈사태로 사망했다는 가설이 있다. 2021년 1월에 조안과 알렉산더라는 두 스위스 학자가 네이처 자매지에 이 사건이 특이한 슬래브 눈사태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조사할 때 이런 눈사태가 있는지 몰랐다는 결과가 시뮬레이션으로 밝혀졌다. 2019년 러시아 연방의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2020년 7월에 결과를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의 결론은 눈사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밤중에 눈사태가 일어났거나 혹은 눈사태가 일어났다고 착각하였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텐트를 나와 눈사태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각자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풀어도 어두운 밤과 악천후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고, 숲으로 돌아가서 겨우 상황 파악을 했다고 해도 안 좋은 시야 때문에 다시 텐트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결국 일부는 피신한 숲에서 그대로 동사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간이동굴을 만들려고 시도는 했지만 사고로 추락하였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일부 전문가들을 믿지 못하는 반응이라고 한다.